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기 은퇴 준비 1년을 보내며 Q&A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조기 은퇴 준비하면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느낀 것도 있고 한데 그간을 점검해 보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는데 의외로 기존에 이제 조기 은퇴 왜 하려는가 이 영상이 조회수가 뭐 4,000회 이상 나왔더라고요. 이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좀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이런 거는 조회수가 100회도 뭐 간신히 넘고 이런데 자료도 뭐 그냥 대충 만들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 게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형식으로 Q&A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기 은퇴 준비 1년을 보내며 Q&A. 당신의 현재 상황은 저 같은 경우 21년 6월에 회사 복직 후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2세 2026년도에 은퇴를 계획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때 이제 복직하면 5년 내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면 52세 은퇴할 때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이제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끊기니까 자본소득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감당이 돼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하겠습니다. 52세 은퇴 시에 이제 5인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최소입니다. 최소 월 500 이상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제 자녀가 이제 진학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첫째가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셋째가 중등 3학년인데 이때 교육비가 진짜 제일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장 은퇴를 해버리면 당장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제 자녀 교육비가 끊기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 등록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 대학. 그리고 자본소득은 이제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소득이 들어오는데 52세 은퇴하면 그 4년간은 진짜 이게 연금 소득이 없으니까 원래 있던 자산을 까먹으면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은퇴 후에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그럼 은퇴 목표 시점이 연기되었으니까 유튜브 채널명 52세 은퇴하기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맞죠, 그죠? 52세 은퇴하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50대 금퇴하기, 50대 인생 2막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봤는데 아직 안 떠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 연령을 뒤로 좀 미뤘다고 해서 은퇴 준비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달라질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채널명은 계속 유지하면서 원래 컨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만 55세에 생활비, 교육비를 감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이제 만약에 52세에서 만 55세로 이렇게 은퇴 연령을 늦추게 되면 만 55세는 진짜 괜찮냐? 예, 만 55세가 되면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이.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55세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그리고 또 추가로 애들이 이제 4년 정도 학교를 더 다녔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보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만 55세가 된 30년이 되면 첫째 딸은 24살이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하거든요. 둘째 아들은 군대를 뭐 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 두어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자녀 정여계좌에 이제 주식을 사주고 있고 이걸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애들로부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거 계좌를 이관해 주면서.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하면 첫째, 둘째는 다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셋째 한 명만 학비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죠? 또한 55세부터는 연금소득이 발생하고요, 그죠? 여기에 미국 주식 배당금을 한 200 정도는 받을 거기 때문에 월 수익이, 고정 수익이 한 5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연금소득 계산은 지금 자세하게 지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계산, 본인 저죠, 그죠? 저는 만 55세니까 2030년부터 20년간 이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 2종하고 연금저축 2종으로 하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령이 됩니다. 이건 뒤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제 아내는 이제 저보다 4살이 적으니까 월 50만 원 정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만 65세를 만약부터 수령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276만 원, 아내 같은 경우는 187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건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통합연금 포털 요 사이트에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산한 화면입니다. 이게 통합연금 포털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을 하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연금 월 얼마, 개인연금 월 얼마, 국민연금 월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이제 만 60세 은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나오고요. 많죠, 그죠? 많고, 이거 개인연금은 여기다 계속 추가 불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IRP하고 추가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금을 다 합쳐보면 많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55세까지만 다녀도 연금이 충분하거든요. 이거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로 보는데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퇴직연금은 여기 만 55세부터 밖에 땡겼고요. 개인연금은 여기 사이트에서는 지원 안 하는데 요거도 이제 만 55세부터 받으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연 4천만 원이죠, 그죠? 연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만 55세부터 월 3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연금 수익이 되고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면 연 6천, 7천만 원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나이 이제 65세, 70 넘어서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별 필요도 없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여행도 다니기 힘든데 그래서 연금은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연금 뭐 월 38만 원, 국민연금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한 65세 넘으면 부부 둘이 합치면 그 연봉 1억 되겠던데 1억. 그 뒤쪽에 여기서 국민연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게 좀 웃깁니다. 이게 자, 국민연금 이게 왜 웃기냐 이거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제 겁니다. 이거 본인 제 거고 이거 제 아내 겁니다. 아내 거고 월 270만 원 그죠? 수령 예정이죠. 월 270만 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월 180만 원 수령 예정인데 이게 웃기는 거는 월 납부 금액이 제가 얼마 내냐면 제가 23만 5,800원 회사에서 23만 5,800원에서 월 47만 1,000원을 지금 매월 납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제 아내는 주부가 낼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8만 9천 원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산해 볼게요. 사례 분석 결과 배우자는 현재 남편은 47만 원 냈는데 아내는 8만 9천 원을 내니까 남편은 19% 수준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예상 연금액을 보면 남편은 270만 원, 아내는 180만 원이니까 남편은 한 68% 수준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거죠. 그죠? 내는 거는 19%를 내는데 받는 거는 68% 수준을 받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복지죠. 그죠? 보편복지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복지. 뭐 우리 의료보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전에 보면 뉴스 보면 강남 부자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은 적극 가입하거든요. 국민연금이 뭐 2045년 고갈될 거다, 2060년 고갈될 거다, 그런 뉴스 듣지 마시고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본인 그 아내분이 아니면 아내분이 뭐 주부인데 이거 가입을 안 했다, 그럼 당장 가입시키십시오. 가서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해보고 뭐 필요 서류가 뭔지 뭐 신분증하고 뭐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죠, 그죠? 뭐 신분증하고 뭐 가지고 오라면 가져가서 당장 가입하죠. 최소 금액 89,000원 가입하고 10년을 가입하면 그게 그 자기 요건이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제 아내 같은 경우가 이제 89,000원만 낸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12년 했습니다. 97년부터 9년까지. 그리고 중간에 한 5년 납부 중단했다가 재납부한 지 이제 한 퇴직하고는 납부 중단했다가 재납부한 지 5년이 아니라 한 3,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보다는 좀 나이가 4살 적으니까 4년 늦게 수령하니까 물가 상승률은 좀 더 더해지겠죠. 그래도 금액 낸 거 대비 남편하고 비교했을 때 70%나 받는 거는 지금은 그래도 19% 내면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지 뒤에 계산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는 3가지가 있고,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고, 뭐 유족연금이 있고, 여기 뭐 반환 일시금이나 사망 일시금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주로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령연금을 얘기합니다. 그죠? 노령연금을 얘기하는데, 노령연금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노령연금 계산식에서 보면 A 플러스 0.75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계속 들어가죠, 그죠? 근데 A가 뭐냐면 연금 수급할 때 이제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이거든요. 여기서 뭘 다 하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과 소득액,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월평균 소득액을 더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가입자에다가 개인의 그 월평균 소득액을 더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작은 사람은 개인 소득이 평균보다 작은 사람은 더해버리니까 자기 그 받을 수 있는 돈이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 들면 본인이 수학을 60점 맞아서 양인데 수학 100점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학이 뭐 평균이 80점이라면 더해버리면 70이 돼버리는 거죠. 본인은 양인데 평균이 80점이면 더해버리면 70이 되니까 미가 되는 거예요, 미가. 그래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계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 그래서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치 월 평균액을 더하기 때문에 소득액이 작은 사람은 연금액이 올라간다. 추가로 파란색을 보면 본인 소득이 많든지 가입 월수가 많든지 이래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Q&A니까 계속 이어서 해야죠. 그죠? 기존에는 왜 그러면 52세를 고집했는지. 당시는 뭐 오판한 거죠. 52세 되면 이제 주식 배당금하고 주식 매도 차익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를 봤는데,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1년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휴직도 하고 이제 뭐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멘탈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쭉 점검해 보니까 52세 은퇴해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녀 교육비 지원부터 끊기고 연금이 이제 미개시를 해서 55세까지 상당한 자선 소모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은퇴 시 연금이나 주식 배당금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지, 저는 뭐 추가로 뭐 해외 국채나 리츠 상품 조금 더 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너스가 있죠, 그죠? 만 52세 이후에 은퇴를 하면 9개월간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근데 만 49세 은퇴하면 8개월간 나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50대 이후에 은퇴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9개월간 실업급여, 제가 이거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위해서 입력해서 해보면 월 198만 원씩 9개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 고정 수입이 200만 원 생기니까 고정 수입이 그래도 연금이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생기니까 54세 은퇴도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죠, 그죠? 이게 있으니까,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은퇴 나이가 변경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한 만 50세까지 25년까지 은퇴자산 모으기를 1차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퇴직까지 이제 5년이 남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은퇴 기간이 그 근무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은퇴 계획이 이제 늘어난 만큼 이제 소비는 그렇게 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주식 개수를 천천히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앞에 이제 국민연금 그 중요한 얘기 했죠, 그죠? 배우자분이 소득이 작을 때, 본인 소득이 작을 때는 반드시 가입하라는 거. 그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편복지 개념이다. 그죠?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러시아 전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 전쟁하고, 러시아 루블하고, 러시아 국채하고. 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입니다. 요건 무슨 차트냐면, 달러하고 러시아 루블하고의 그 차트거든요. 이게 값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커지는 거고요. 값이 떨어지면 루블화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자, 2월 24일 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후에 이게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커진다. 즉 루블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블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루블화 가치가 폭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뭐 세계 1, 2위 하니까 그래서 루블화 가치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이때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 러시아 이제 망한다. 러시아 망한다 하면서 이제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러시아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러시아 국채 그때 이제 전쟁 났을 때 러시아 국채 이거 러시아에서 디폴트 선언하면 국채 이거 휴지 조각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8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한 1600만 원 되는 게 전쟁 2월 24일 터지고 난 후에 3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900만 원이었고요. 그러던 게 최근에 루블화 가치가 폭등하니까 2,4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뭐죠, 그죠? 그때 뉴스 얼마 전까지 뉴스에 그랬습니다. 러시아 망한다 전쟁에서. 러시아 돈이 없어서 전쟁 길게 못한다. 러시아 디폴트 쓰는 되고 국채 같은 거 휴지 조각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뉴스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루블화 가치도 폭등하고 러시아 국채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뭐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뭐 20년, 30년 된 전문가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많습니다. 가짜 전문가. 이 뉴스는 그냥 말은 진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진짜인 거죠, 그죠? 우리 주식으로 보면 주가 가격이 진짜입니다, 그죠? 가격이 행동이고 현실이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다른 분야도 똑같죠. 정치, 경제, 뉴스 뭐 다른 분야 다 똑같은데 뉴스로 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주가가 이제 이 주가가 진실을 말해주고 실제로는 나중에 가격 반영된 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든지 다른 분야도 똑같은데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 예. 네. 밤이 깊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